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처방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이라서 당연히 기운이 없기 쉽지만 땀도 나는데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심지어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도 못 들 지경이다. 이렇게 힘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 처방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한방과립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약으로 지어 드셔도 좋지만 우선 비용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게 현실이니까 이런 한방과립제는 하루치든 일주일치든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또 실제 처약보다는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편하고 또 복용이나 휴대가 편하셔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요즘의 한방 제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처방은 보중익기탕이라는 건데요. 제약회사에서는 여러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운데 중을 보하고 기를 좋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보중익기탕의 또 다른 별명은 의왕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중익기탕의 설명 자체는 중초를 보하고 한방은 사람을 상중하로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 중초는 소화기계를 얘기하고요. 상초는 두면부를 얘기하고 하초는 그 자궁 아래쪽, 생식기 아래쪽을 설명합니다. 중초라 하면 그래서 소화기를 얘기하니까 우리 난 소화가 잘 안 된다. 뭘 먹어도 많이 먹을 수가 없다. 입맛이 없다. 그리고 배변에도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소화기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중초에 관한 문제라고 해석을 하니까 소화기를 건강하게 해주고 타고나서 소화기가 안 좋든 아니면 어떤 뭔가를 잘못 먹어서 상했든 그래서 중초를 좋게 해주고 기운을 올려준다고 하는 처방이 바로 보중익기탕입니다. 보중익기탕의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몸에 관한 건데 사람이 어디가 아플 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몸에 관한 걸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눈꺼풀을 올릴 힘도 없다 싶을 만큼 몸이 가라앉아 있을 때입니다. 눈꺼풀을 올릴 힘이 없을 지경이면 당연히 몸을 움직일 힘도 없을 거고 몸이 아프면 움직이고 싶지도 않잖아요.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태의 몸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처지니까 실제로 장기가 아래로 내려앉거나 탈항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 전을 생각해 보면 그 자궁이 아래로 내려온다. 예전에는 전반적으로 몸도 약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있었냐면 아이를 낳고 난 부인이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자궁이나 이런 게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아이를 많이 낳고 예전에는 아이를 5 이상은 낳으셨으니까 그러고 또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일하고 하시다 보면 할머니쯤 되었을 때 항문이 아래로 그냥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아래로 내려왔던 질환이 있습니다. 탈항 같은 것도 그렇고 자궁이 내려앉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올려줄 만큼 아주 기운 없을 때 도움이 되는 처방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건데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해지잖아요.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기운이 없어요. 뭐라고 누가 말하면 잘 못 알아듣겠어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될 정도로 목소리도 기운이 없고 말도 정확하게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그 몸도 기운 없고 마음도 기운 없을 때 아주 좋은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대변을 나도 모르게 찔끔찔끔 저릴 때가 있어요. 기운이 너무 없으면 그럴 때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 계절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더워서 못 살고 겨울이면 또 추워서 못 살고 봄 되면 또 나른해서 못 살고 나는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계절이 너무 싫다,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보중익기탕을 기본으로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여름에는 더워서 땀이 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 삼계탕에 환기 넣어서 먹고 복날에 그렇게 몸보신하는 것처럼 이 처방에도 환기가 많이 들어있는 처방이고, 또 그 동의보감에는 자한의 통치방이라고 해서 식은땀, 그냥 혼자서 나는 땀을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처방 중에 하나가 보중익기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절기에만 주룩주룩 알레르기성 비염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죠. 보중익기탕은 어떨 때 많이 이용이 되냐면, 몸도 힘들어, 마음도 힘들어, 기운이 없어, 한마디로 기운 없는 분들에게 드실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인데, 십전대보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십전대보탕도 기에 도움이 되고 혈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십전대보탕은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소화는 좀 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중익기탕은 소화력이 너무 약해.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찔끔 입맛도 없어서 조금씩 먹게 되고 그러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처방이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얼굴이 하얗거나 약간 노르스름 하시거든요. 검은 쪽보다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음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피부가 좀 허옇고 누르끼리하고 이러신 분들인데, 소화도 평소에 약하고 기운도 없고 목소리도 조그맣고 좀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게으른 거랑 기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거랑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운 없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보중익기탕을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기운 없으신 분들이 한 달 먹어갖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길게 복용해도 되는 비교적 안전한 좋은 처방이고요. 여름에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보중익기탕에다가 생맥산이라는 여름에 음료로도 많이 드시는 생맥산 처방을 합하면 청서익기탕이라는 처방이 돼요. 청서익기탕은 더위를 시원하게 하고 또 기운을 올리는 처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중익기탕과 그 생맥산이라는 처방이 합하면 여름에 아주 좋은 청서익기탕이라는 새로운 처방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중익기탕은 봄이라서 나른해, 여름에는 땀나고 기운 없어, 겨울은 또 추워서 싫어, 허약하신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좋은 처방 중에 하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한약도 좋은 약인데 너무 비싸다는 고정관념, 또 한번 지어 먹으려면 큰맘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내려두셔도 충분히 하루치든 일주일치든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한약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본인의 체질을 좀 개선하시면 올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